자, 오늘 또 행복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론적인 것들을 좀 소개를 하도록 하죠. 우리가 월요일 날은 이제 행복 기술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좀 마음의 평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내면적인 성찰들을 좀 하는 시간이고, 수요일 날은 이제 그거 관련되어 있는 철학적 이론들, 또 심리학적 이론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철학을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보물 창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철학자들이 삶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게 했던 것들은 인간이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고민했고, 자,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이걸 이제 에우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잘 사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제 고민들이 있었고, 자, 이런 고민들이 BC 5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2500년 동안 유지되어 있던 철학적 사조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한데 모여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한데 모여 있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철학을 통해서 행복을 공부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이제 행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다른 학문에서는 뭐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행복심리학, 긍정심리학도 배우겠지만, 자, 이것도 뭐 90년대 이후에 나온 거고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행복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이제 실험이든지 이론적 검증이라든지 아니면 삶에 대한 그런 어떤 이야기들 중에 가장 이제 풍부한 어떤 사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서양에서도 또 동양에서도 철학이란 무엇인가,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철학을 통해서, 또 철학책을 통해서, 인문학적인 사유를 통해서 이런 어떤 그 우리 조상들이 또는 이제 우리 선배들이 가졌던 그런 어떤 궁금증들을 하나씩 좀 풀어 나가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행복이라고 하는 건 이제 수업 내동 뭐 학기 말까지 이야기하겠지만 나 자신, 또 나 자신의 성장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나온 영화 중에 이제 친절한 금자씨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제가 바로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자, 행복하려면 나나 잘하세요, 나만 잘하세요, 이게 필요해요.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사는 삶이 과연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 옆에 주변 사람들 한번 살펴보세요. 나하고 지금 다른 옷을 입고 온 사람들, 나하고 다른 색깔을 입고 온 사람들 있는지? 거의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지금 묻혀서 여기서 보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에 묻혀서 산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차를 갖거나 아니면 이제 집을 갖거나 이런 것도 보면 다 남들 수준에 맞춰서 남들이 보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갖게 돼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튀려고 하지 않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행복하려면 여러분들이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 돼요. 나만의 어떤 고유한 브랜드, 나만의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거가 물론 모든 걸 다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한두 가지 정도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독보적인 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있으세요? 이제 그게 없다라면 여러분들은 빨리 지금 만드셔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뭐 50대, 60대, 또 70대, 80대 넘어가지고도 내가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 뭐 때문에 살아왔지? 뭘 바라보고 살아왔지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고민을 할 거예요. 참 행복이라고 하는 게 나나 잘하세요인데 내가 뭘 잘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것들이 남들이 나한테 시키는 거였는지 아니면 남들이 나한테 원했던 것인지,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나만 잘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이것만 하면 너무 즐겁고 이것만 하면 너무 행복한, 자,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누구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졌는지 좀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철학은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고유명사예요. 철학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남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철학하는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했었는데, 그 많은 이야기 한 사람들이 다 고유명사라는 거죠. 칸트, 헤겔, 공자, 맹자, 어느 누구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뭐 학파들이 있긴 하지만 그 학파들도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전부 다 달라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행복을 찾아가는 가장 중요한 테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나의 브랜드를 내가 가질 수 있는가, 내가 누구인지 나를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전북대학교 돌아다니면 사람들은 저를 금방 알아봐요. 왜? 옷을 특이하게 입으니까. 100m 있더라도 나한테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 분명히 김요한이니까. 또 이제 제가 전주 시내 돌아다니면 전주 사람이 아니다라고 다 생각을 해요. 옷을 되게 독특하게 입어요. 그럼 요즘에 제가 이제 취미 중에 하나가 오토바이인데, 한강 이남에 있는 대학들 중에 대학 교수가 할리 데이비슨 끌고 다니는 교수는 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할리 데이비슨 뭔지도 모르죠?
오토바이, 오토바이. 지금은 이제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지금 뭐 약간 빨간색 형태였었는데 확 뛰는 거예요. 그냥 확 뛰는 거. 자, 이제 그런 게 여러분들 되게 낯설다고 좀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주체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뭔가 여러분들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 머리 색깔도 바꾸고 옷 색깔도 바꾸고 사고방식도 바꾸고 뭔가 나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나를 표출할 수 있는 어떤 거. 그래서 멀리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아, 쟤는 누구다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들이 뭐 소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유명한 소설가들 아니면 이제 유명한 그림들 보면 자, 책장이 벗겨져 있더라도 책에 표지가 없더라도 이 사람이 누구 작품인지 뻔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문체.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나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고 음악을 들어보면 이게 비발디 작품인지 모차르트 작품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타일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명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거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자,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 왜? 내가 나대로 사니까. 내가 나대로 사니까.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김수영 시인이 달나라의 장난이라고 하는 그 시에서 팽이가 어떻게 도냐. 혼자 돌 때 잘 돌아요. 팽이가 다른 거 옆에 같이 돌려고 그러면 팽이는 무너지죠.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고 자 그런 어떤 고민들이 그냥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태스크나 책무처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한 12년 동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니면 부모님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 그렇게 이제 살아왔다라면 여러분 바꾸려고 노력하세요. 바꾸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 인생은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너무 아깝잖아. 한 번밖에 못 사는데. 한 번밖에 못 사는데 여러분들 남들 시킨 것만 계속 하고 살 거예요. 자, 그리스 사람들은 이거를 노예라고 얘기해서 노예. 자, 자기 생각이 없이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 노예인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노예의 삶을 살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뭐 돈의 노예, 자본의 노예, 뭐 권력의 노예, 뭐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시도해보는 건 굉장히 좋아요.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국회의원에 출마하거나 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효용들이 있을 것이고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그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 하여튼 결론은 나대로 사는 거다. 내 멋대로 사는 거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의 길, 마이 웨이를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여러분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 셀리그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복 심리학에서도 지금 철학적인 이론들 거의 한 1600 정도의 그 옵션들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 자, 그 이론들 중에 대부분이 다 자기에 대한 삶에 대한 반성 또 자기의 삶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설계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지 뭐 진정한 고민도 이제 굉장히 필요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각각 나만의 어떤 고유한 브랜드, 나만의 어떤 삶, 자 이런 것들을 살 수 있을지. 그래서 누군가 김요한 그러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욕을 하거나 아니면 칭찬하거나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의 머리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각인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행복의 가장 최초의 출발점이자 마지막 종착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있는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2박 3일 동안 다른 사람에게 나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 행복요소음의 이제 가장 좋은 궁극적인 결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행복과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키워드를 이제 이야기했었죠. 인간은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어떤 창의적인 동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자연적인 법칙들, 그 자연적인 법칙이 연력학 제2법칙인 엔트로피 법칙,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질서가 증가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화 법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우리가 자연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뭔가 우리 자신이 이제 바뀌어가는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제 이 두 가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물리적 요소이자 또 정신적 요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나레이터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 자기의 이야기를 서사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세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존재인데 그 물리적인 존재로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변해가는가.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써 나가느냐,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 만나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자, 보다 더 좀 더 질서가 더 정연해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더 그 고급의 인생들, 또 어떤 초월적인 그런 어떤 삶들로 이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어떤 그 이야기들이 가장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가만히 있으면 썩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제 사과가 부패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과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노력을 하게 되면, 뭔가 하게 되면 우리의 어떤 유전자가 바뀌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그것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행복 노트를 쓰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삶을 살려고 내가 노력하느냐라고 하면서 또 그것을 부지런히 또는 부단하게 가지고 나가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그런 작품들 여러분 많이 볼 거예요. 처음에 이제 광주 비엔날레가 있었을 때, 지금 한 20몇 년 됐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 들어가자마자 좀 놀랐던 것이 휴지 2개를 놓고서 이제 무죄라고 제목을 걸어놓고, 그게 전시된 적이 있었어요. 뭐 이런 건 나도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휴지 2개를 그냥 놓고 그 무죄라고 했던 작가를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자기가 이 작품이, 그러니까 이 휴지 2가지 놓여 있는 상태가 왜 예술의 작품인지 자기는 2박 3일 동안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볼 때는 자, 이것이 왜 예술인지 자신의 어떤 나레이티브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시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의미들을 2박 3일 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또 커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자, 그런 어떤 능력이 바로 행복해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또 내가 사랑하는 그런 어떤 존재에 대해서, 또 내가 꿈꾸는 어떤 거에 대해서 내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행복을 추구하면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자소서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면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 시켜보면 한 5분 내에 금방 캐치가 돼요. 이 사람이 정말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실제적인 그런 경험을 했는 사람인지, 아니면 행복한 사람인지 말 시켜보면 알아요. 자기 나레이티브가 있는 사람들, 자기에 대해서 2박 3일 동안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우리 자신을, 자, 그렇게 2박 3일 동안 말할 수 있는 거리들을 자기가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어떤 고민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 행복과 관련해서 이제 뭐 철학 또는 심리학, 사회학 다양한 형태의 이제 학문적인 이론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를 하게 될 텐데, 이걸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행복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주관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여러분에게 맞는 이론도 있을 수 있고 또 맞지 않는 이제 이론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를 이제 픽업하는 나에게 적절한 이론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번 수업의 이제 핵심적인 요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것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기능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좀 해보게 될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 정의와 관련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관적인 감정일 수도 있고, 또 객관적인 삶의 조건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행복하게 느끼는 감정, 이 정서적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이제 중요 요소일 수도 있고, 또 이제 객관적인 어떤 삶의 조건, 이게 이제 조금 델리케이트한데, 좀 돈이 어느 정도 좀 있고 삶의 여유가 있으려면 객관적인 어떤 조건들이 좀 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프리카에 살거나 아니면 동아시아에 사는 사람들보다 약간 이제 OECD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더 여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객관적인 삶의 조건과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동남아시아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한 그런 조건들을 갖춘 거죠. 근데 이것도 좀 역설적이에요. 왜냐하면 행복 지수를 살펴보면 OECD 국가에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다 자살률이 높아요. 실제로 여러분 이제 가장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부탄이에요, 부탄. 정말 이제 GNP 만불도 안 되는 그런 또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이 되게 이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객관적인 삶의 조건이 약간 이제 뭐가 주관적인 특징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 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훨씬 더, 자,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뭔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행복의 정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자, 하나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즐거운 감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즐거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향유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 즐거운 감정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제대로 기능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어떤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훈련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정말 열심히 일했을 때 느끼는 그 노동의 가치들, 보람들, 또 여러분들이 막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 굉장히 힘들지만 거기서 나오는 어떤 이제 즐거움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장기적인 이제 쾌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장기적인 이제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속적인 상태와 관련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단순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쾌락이 그냥 뭐 1초, 2초 이런 어떤 단순한 어떤 쾌락이지만, 여러분들이 마약을 하거나 아니면 뭐 강력한 형태의 그런 어떤 뭐 도파민이 일어났을 때, 자,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자,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또 다른 경험이나 훈련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훈련이라든지 어떤 이제 과정들을 이제 겪어가면서 거기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하는 어떤 이제 상태들도 우리가 이제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다른 조건들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객관적인 상황에서 이제 돈이나 성공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이제 행복에 기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돈 많은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 그냥 욕하기도 애매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사회적인 성취들을 이제 이루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맛보는 어떤 이제 쾌감들 또는 어떤 지속적인 상태들이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허용해야 될, 아니면 이제 그것들을 좀 이용해야 될 그런 어떤 조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페리클레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페리클레스는 이제 BC 5세기경의 정치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 사람은 뭐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수많은 여자들도 거느리고 있고, 자, 이런 방식들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꼭 이제 페리클레스처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어떤 사회적 또는 경제적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행복에 다가갈 수 있는 또 이제 우연적인 그런 어떤 찬스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솔로는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다른 얘기 하죠. 인간은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페리클레스도 마찬가지인데, 그 페리클레스의 이제 삶을 보면 말년에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페리클레스가 자기 정부인하고 이혼하고 직업 여성하고 이제 결혼해요. 거기서 이제 아들을 얻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정파라든지 분란들이 엄청 일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솔론에 따르면 가장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죽을 때 정말 잘 살았는가, 또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지금 순간적으로 우리가 잘 살았다,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본다라면 정말 이제 행복한 사람은 내가 죽을 때 나는 정말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내면적인 어떤 성찰을 이룬 사람들,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라든지 아니면 공자라든지 뭔가 우리가 이제 성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자신의 어떤 내면적인 세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던 그런 어떤 사람들이 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이제 논의를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자, 구체적인 이제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에게 이제 쾌락이라고 하는 거,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반드시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이제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과연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유명한 화가들, 뭐 고흐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광인들이죠. 광인들인데 그 광인이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들 남겼어요.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작품들을 남겼는데, 우리가 이제 과연 이제 그 사람을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행복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너무 이제 그 심리적인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힘든 삶들을 보냈죠. 그래서 쾌락이 전혀 없는. 오히려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은 그 작품을 통해서 뭔가 행복을 얻고 삶의 어떤 의미를 이제 반추하게 되지만 그 자신은
뭐 고갱도 이제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불운한 사람들을 살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들도 어느 정도 이제 주어져야 된다. 너무 이제 금욕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들도 행복과는 좀 무관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그리스의 철학자들 이제 스토아 학파라든지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몸, 우리 신체와 이제 관련된 것들이고, 자, 그것은 이제 지속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되면 사람들은 인생을 이제 실패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단 것을 너무 이제 자주 먹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먹을 때 케이크라든지 뭐 과자를 먹을 때는 좋지만 그것 때문에 당뇨에 걸리거나 아니면 치아가 썩거나 이런 어떤 과정들 있죠. 여러분들 이제 담배도 마찬가지고 술도 마찬가지고, 자, 그걸 이제 계속해서 좋아서 자주 하게 되면 폐암에 걸리거나 아니면 간암에 걸리는, 자, 이런 어떤 경우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긴 장거리의 경주를 뛴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삶의 만족도가 높냐, 낮느냐.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쾌락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가 아니라 삶의 만족도를 우리가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 이제 수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라톤. 자, 마라톤은 42.195km를 뛰어야 돼요. 그냥 5km 뛰고 쉬고, 뭐 10km 뛰고 쉬고, 뭐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2.195km를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지금 세계 기록은 이제 2시간대 안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실제 이제 마라톤 전투가 벌어졌던 거기에서 아테네까지 이제 길을 가게 되면 정말 힘든 길들이에요. 지형들이 굉장히 뭐 울곡불곡하고 산도 있고 평지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로 그것들을 뭐 4시간, 5시간 뛴다라고 하는 것들이 기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정말 이제 신체적인 조건이 좋지 않으면. 자, 근데 이제 우리의 어떤 삶들도 이제 마찬가지죠. 우리 이제 삶의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실 때 삶들이 항상 뭐 S곡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굉장히 좋고 또 어떤 때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여러분들 이제 만나는 사람도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호의적인 사람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에 대해서 뭐 악의적인 평가들을 내리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혼란스러운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죠. 자, 그런데 내가 42.195km를 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뛰기 위해서는 페이스 조정을 해야 돼요. 너무 빨리 뛰기 가서도 안 되고 너무 늦게 가서도 안 되고, 내가 이 과정들을 어떻게 즐길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고민해봐야 이런 이런 여정들을 쉽게 이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과정들이 이제 좋은 것이 실질적으로는 많이 생각하게 하는, 뛰면서 많이 생각하게 하고 또 많은 저 느낌들을 이제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여행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빨리 가는 것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행 가면 렌트카 빌리지 말고 걸어 다니세요. 아니면 버스를 타보고. 정말 좀 힘들죠. 저도 이제 제주도에 한 3박 4일 동안 간 적이 있었는데 일부러 렌트카를 안 했어요. 일부러 렌트를 안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버스 타고 또 급하면 이제 택시 타고 호텔에서 이제 이동하는데, 자, 제주도 이제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알겠지만 버스가 제 시간에 안 와요. 또 막 빼먹는 시간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한두 시간 기다려야 되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제 제주도에 대해서 막 뭐 불평불만도 이야기하고 제주도 사람들의 애환도 좀 들어보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여행이 뭔가 굉장히 힘든데 걸어 다녀야 되니까 이제 그 짧은 거리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걸려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일부러 이제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제 경험들이 축적이 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죠. 그러면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자, 여러분 이제 여행 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행 가서 뭐 보고 사진 찍고 이건 다 잊어버려. 근데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 거기서 일어났던 에피소드들, 여러분들 이제 같이 룸메이트와 같이 지냈던 시간들, 나눴던 이야기들,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그 여행의 가장 그 아름다운 클라이막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 삶의 만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삶의 만족 속에서 42.195km를 가면서, 자,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가? 그 안에서 우리 어떤 자기 충족적인 그런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만나서 또 그런 사람들과 이제 이야기하면서 뭔가 의미나 가치나 중요성들, 이런 것들이 생겨났는가.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나누는 어떤 그런 어떤 내가 나누고 있는 그런 어떤 그 표상들이 과연 이제 우리의 어떤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가, 채색을 해주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정의에 따르면 이제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쾌락을 준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삶의 만족도, 우리가 42.195km라고 하는 인생을 전반적으로 아무런 큰 굴곡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안정적으로 그것들을 맞출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의미나 가치나 이제 중요성들, 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중요하게 뽑고 있는 키워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어떤 그 키워드를 가지고서 뭐 간략하게 철학적인 관점들과 이제 심리학적인 이제 관점들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다음 시간부터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대충 이제 2,500년 동안 철학자들은 이 행복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고대에서 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론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고대 시대에 활동했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 기본적으로 자, 우리에게는 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아레테, 덕이다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덕은 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신성한 거예요. 신성한 거. 여러분 이제 잘 알다시피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이제 우리 신화의 세계처럼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어우러져 살고 있는 사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자, 신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그 신의 요소들, 우리가 그걸 이제 신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어떤 신성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간은 신을 닮아가는, 또 신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능력이 바로 아레테라고 하는 것이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적인 또 능력을 소피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혜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철학이라고 할 때 지혜를 사랑한다,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말이, 필로라고 하는 말이 이제 사랑한다, 소피아라고 하는 말이 지혜라고 하는데, 그 지혜라고 하는 말이 바로 내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신과 같은 어떤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간의 능력을 바로 이제 소피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활동들은 다 신과 같은, 신과 같이 닮아가려고 하는 시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올림픽이에요. 매년 4년마다 이루어지고 있었던 올림픽도 기록에 대한 도전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 침팬지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인간이 넘어설 수 있는 그 체력적인 한계들을 넘어서서 뭐 제우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헤라라든지 이런 신적인 그런 완전성에 도달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바로 올림픽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목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비극이라든지 아니면 그리스 신화에서 이제 만들어낸 것들도 전부 다 이제 교육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파이데이아, 교양 교육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파이데이아는 이제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말과도 이제 똑같은데, 우리가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이제 한자에서 조금 다른 뜻들인데, 자, 에듀케이션이라든지 파이데이아는 아이를 끌고 간다는 말이에요. 아이를 끌고 간다. 원래는 이제 학교에 데려다주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이제 파이다고스, 아이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굳어져 가지고 아이를 데려가는 것을 이제 교육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페다고지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 페다고지라고 하는 말이 이제 앞에 페라고 하는 말이, 파이스라고 하는 말이 아이고, 아고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말인데, 어디에 이끌고 가느냐? 아이를 신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끌고 가는 사람들을 교육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어떤 그런 능력들 가만 놔두면 썩어버리죠. 여러분들 늑대소년, 늑대 뭐 소녀 이런 얘기 들어봤죠. 자, 아이가 그냥 늑대하고 같이 살면 늑대의 수준은 남는 거죠. 자, 우리를 교육하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성한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들을 교육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침팬지 수준에 남아있게 돼요. 자,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교육하는 것은 뭐 신화나 예술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체육 활동들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적인 능력, 이런 어떤 잠재적인 능력들을 발휘하게 하는 것, 이것을 바로 이제 교육이다라고 부르고 있고, 자, 그것을 아레테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 어떤 전반적인 걸. 그래서 덕 또는 탁월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원래 뜻은 이제 탁월성, 엑셀런스라고 이제 하는 것들인데, 자, 인간은 내재적으로 그런 것들을 타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철학자가 될 어떤 자질들이나 어떤 그런 성질들을 이제 타고나는데, 자, 그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소크라테스가 철학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교육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그리스 사람들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소크라테스가 철학자가 되는 이런 과정들, 전반적인 과정들을 이제 행복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삶의 전반적인 만족, 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의미나 가치를 이제 추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재적인 어떤 특성들, 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아레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아까도 이제 초반부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는 말은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는 너이고 너는 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철학은 절대로 우리라고 하는 말을 안 써요. 우리라고 하는 건 사회과학이 되는 거죠.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쓰는 순간 우리의 개별성이라든지 고유성들은 무너지게 돼요. 항상 철학이나 행복은 나예요, 나. 나나 너예요. 나나 너까지만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고 너는 너대로 사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행복과 관련된 소크라테스가 던지고 있는 거죠.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자, 그것은 이제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소크라테스가 이제 399년에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죽게 되는데 소크라테스 변론이라고 하는 책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살러 가고 나는 죽으러 갑니다. 자, 그런데 누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지, 누가 가장 좋은 삶을 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신이 아니기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니네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내가 지금 죽지만, 내가 독약을 먹고 죽지만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왜 그래요? 나는 나대로 살았으니까 그런 거죠. 자, 소크라테스가 거의 뭐 한 30-40년 동안 계속 사람들을 만나면서 돈벌이도 안 하고 그래서 막 크산티페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막 욕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돈도 없었지, 권력도 없었지. 물론 계속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근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갖고 있는 위험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시인이라든지 장인이라든지 정치가들 만나면서 자, 우리가 올바로 살아야 된다. 정말 진정한 삶을 사는 것들은 자, 이런 어떤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걸 떠나서 나의 마음의 양식들, 나의 어떤 정신들을 간직해야 된다. 그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사람들은 자기 몸에 대해서 그렇게 돈을 쓰고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데 왜 자기 정신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대해서 또 자기 영혼에 대해서 돌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소크라테스가 이제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영혼을 돌보라는 거, 너 자신을 돌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바로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거죠. 원래는 이건 이제 델포이 신학에 있는 이제 말들인데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면 너는 능력도 안 되고 허접하고 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던지고 있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건 너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거죠. 너희가 신의 자손이고 신이 너희를 만든 어떤 가장 위대한 조각품이라고 하는 걸 너희가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뭐 상대적인 것 때문에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보잘것없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안타까워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의미에서 고대 그리스, 특별히 이제 소크라테스가 던지고 있는 행복의 개념은 이 덕과 관련돼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원천적인 능력, 이것들 내가 발휘하고 있는가? 이것들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내가 정말 잘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남들이 나한테 시키는 거, 사회가 나한테 강요하는 거,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행복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상적인 삶, 또 이제 에우데모니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번영한 삶, 자, 이건 다 상상이에요, 상상. 자, 꿈을 꾸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라톤은 이제 동굴에 비유해서, 자, 우리는 동굴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동굴 밖에 나가서 찬란한 태양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나가야 된다. 절대 나갈 수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물 밖을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 자, 체계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어떤 시도가 이게 이제 이상적인 삶이에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보는 어떤 내부적인 어떤 논리적 공간 속에 살고 있고,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배우는 어떤 교육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누적되어 있는 하나의 이제 그 변할 수 없는 체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나가라고, 밖으로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밖으로 나가라. 과감한 어떤 도전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이제 여러분들 좀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가, 전북대 뭐 취업률이 이제 56%, 57%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56%, 57% 중에 30-40% 정도가 그 안에서 대기업에 들어가요. 근데 생각해보면 대기업에서 임원급 이상, 그러니까 부장급 이상,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북대 출신들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뭐 학벌이라든지 뭐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전북대 출신들이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려는, 회사를 바꾸려고 하는, 그러니까 회사의 정책이든지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끌어오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저한다는 거죠. 그냥 묻어가는 건 굉장히 잘해요. 여러분들이 뭐 토익이나 토플이나 영어나 스펙들을 만드는 거,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들은 정말 잘해요.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 체계 밖에 나가야 되는 거, 뭔가 새로운 것을 쓰는 것들에 대해서는 엄청 두려워요. 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전북대 교수들도 그걸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자기들도 못 배웠으니까. 배웠더라도 그걸 하지 않아요. 왜? 아무도 안 따라오니까.
물론 이제 상위 30%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면 좀 더 보다 더 이제 진보적인 그런 삶들 또 뭔가 이제 화려한 삶들을 이제 살 수 있겠죠. 근데 그러기를 너무 주저하는 것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심사도 이제 전북대에서 뭐 큰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들어가 보면 항상 하는 사람이 해. 똑같아, 이름들이. 그러니까 뭐 한 10%, 20% 열심히 뛰는 사람들 빼놓고는 여러분들 도전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이제 애들을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요. 그냥 남들 하는 건 다 하는데 뭔가 자기만의 독특한 스토리를 써가는 것들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의부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의부에 나가서 뭔가 인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것들, 여러분들 서울에 있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물론 이제 전주가 좋고 전북대학이 좋은 대학이죠. 여기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것들도 많지만 여러분 나가야 돼요. 정말 우리에게 기회가 많이 있어요. 여기 뭐 AUEA 아시아 대학들 가서 공부할 수도 있고 뭐 거점 국립대 교류도 할 수 있고 무조건 전북대를 떠나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행복해지려면 전북대 안에 있으면 안 돼. 물론 여러분들 4학년 정도 되면 이제 뭐 또 다른 이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지금 1학년, 2학년이다 하면 전북대에 적을 걸어놓고 돌아다니세요. 엄마 아빠한테 카드 달라고 그래가지고 유럽 여행 가세요. 나한테 지금 400, 500, 1000만 원 투자해달라. 나중에 내가 돈 벌어서 갚겠다. 나가세요. 자, 이게 이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상적인 삶. 자, 이 안에 있으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 벽을 깨야 돼요. 자,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 자립적으로 팽이가 돌아가는 것처럼 쌩쌩 돌아갈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보는 것들은 항상 똑같죠. 전주에 있으면 전라북도는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서울에 가면 우리 남한이 보이고 여러분들이 뉴욕에 가면 전 세계가 보여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끊임없이 초월적인 세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서 지향해야 된다. 인간은 그런 눈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아, 나는 그냥 여기가 좋아. 집순이, 집돌이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현상 유지는 되겠죠.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더 포부가 큰 사람 또는 이제 스케일이 큰 사람이 되려면 나가야 돼요.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를 써 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았는가. 그냥 기존의 세계에 대해서 그냥 타협하지 않고 그거를 부수고 넘어서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면 또 이제 반대쪽에서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이야기가 바로 이제 스토아 학파의 이제 금욕주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 이 사람들은 또 이제 세상에 담을 쌓고 사는 거예요. 아, 세상 나가봤자 그게 뭐가 있어. 항상 또 나를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게 되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파테이아 또는 아타락시아라고 이야기할 수는 나의 마음의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냥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제거해버리는 이런 것들. 그래서 산에 가서 살거나 아니면 좀 뭔가 그 망태를 쓰고 사는 다른 사람들 이제 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이제 스토아 철학파 중에 이제 에피텍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죠. 알렉산더 대왕이어가지고 저 사람을 이제 장관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난 아무것도 필요 없다. 너 한 발짝 뒤에 좀 물러서줘라. 나한테 오는 태양을 좀 막지 말고 이제 이런 얘기하죠. 물론 이런 어떤 이제 자기 어떤 내면적인 세계,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어떤 세계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이제 훌륭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지난번 이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1956년인가요? 그 티광적 스님이라고 베트남에서 종교 운동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응우엔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프랑스 출신인데 프랑스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만 종교로 인정하고 나머지 이제 종파들은 전부 다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법령을 발표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항의하기 위해서 특광덕 스님이 이제 나와가지고 몸에 신나를 뿌리고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인데 3000도 이상의 고통이 있는데 이분이 여러분들 유튜브 찾아보면 나와요. 꿈쩍하지 않아요. 꿈쩍하지 않고 한 1분 정도 지나니까 뒤로 딱 넘어지면서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3000도의 외부의 그 열기를 참아낼 수 있는 능력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인들, 뭐 목사님이나 스님들이나 이런 사람들 유리한 것들이 뭐냐면 이런 이제 그 아파테이아나 아타락시아를 실천해가는 사람들 보면 그 내면적인 삶들, 정말 그 무수한 훈련이든지 무수한 명상이든지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자기 삶을 끊임없이 제어하고 절제하고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순수한 정신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이제 스님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존경하는 이유들이 인간이 범접하기 힘든데 그런 어떤 심오한 영적인 세계에 이제 내려가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표본 또 모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 이제 존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뭐 이제 그리스 철학에서 이제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대립되는 그런 어떤 요소들을 이제 간략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더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는데,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여러분들에게는 숨겨져 있는 날개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는 뭔가 하늘을 창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꾸 여러분 자신들을 위축시키지 마세요. 자, 그리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길고 짧은 거는 겨뤄봐야 알죠. 자, 그래서 밖에 나가셔야 돼요. 절대 안에 있으면 안 돼요.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만나보고 내가 정말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 스파링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권투하는데 스파링하지 않고 그냥 잽만 계속해서 샌드백에 날리면 그게 돼요? 절대 안 돼요. 맞아야 돼요. 계속. 링 안에서 맞아야 돼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과정들을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원천적으로 주어져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들을 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걸 덕이라고 하는, 아레테라고 하는 개념, 탁월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그 반대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이제 열심히 사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또 이제 우리에게는 가장 또 소중한 영적인 부분, 어떤 내면적인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것들은 우리 자신에 좀 집중하고 우리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사고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명상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파민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흥분들, 또 이런 어떤 자극들도 필요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사랑해주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뭔가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어떤 내면적인 목소리가 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다이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다이몬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항상 다이몬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기는 전투에도 나가기도 하고 철학을 하기도 하고 또 정체를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게 바로 이제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목소리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신의 음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신의 음성은 밖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속에서, 나의 어떤 내면 속에서 이런 것들이 불러일으켜진다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뭐 간략하게 그리스에서 이야기하는 행복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